안녕하세요, 박 소장입니다. 무제한 계약 갱신 청구권 법안이라고 불리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발의됐던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철회됐습니다. 철회는 됐지만 여전히 그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얼마든지 재발의될 수 있는 만큼 오늘은 무제한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무제한 계약 갱신 청구 법안 외에도 다뤄야 할 이슈들이 많습니다. 서울 지역 개발 이슈들, 그리고 상속세 개정안 등등 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상속세법 개정안도 결국 철회됐거든요. 25년 만에 개정을 하는 건데 다시 25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 채널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무제한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우려가 되는 점은 바로 전세가 사라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전세가 사라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제한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한 임대 물량 감소가 가장 큰 이유지만 공시지가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126%를 기준으로 해서 전세 금액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공시지가를 다시 112%로 낮춘다는 건 임대인분들에게 너무나 큰 타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시지가 기반의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 금액이 낮아져서 환영을 받을 거다라고 판단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해진 건 맞지만 세금이 몇 천만 원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일반 임대인 분들에게는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현재 임차인을 전세로 맞추고 있는 분들은 당장 몇 천만 원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갭 투자가 나쁘다라고들 하지만 여기서 사실 전세의 양면성이 드러납니다. 전세가 없어지면 임차인분들은 월세로 전환을 하셔야 되고 임대인분들은 갭 투자 금액 차이로 인한 추가 자본이 투입돼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가 없어지면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임대차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도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한국의 임대차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간에는 전세제도 때문에 주로 상업용 부동산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주거용 부동산도 이들 기업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주거용 부동산의 메리트를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월세 목적의 수익형으로 투자한 상품임에도 시세 차익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부동산 시장은 안전자산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잠재적인 매수 대기자로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하단은 막혀 있는데 상단은 뚫려 있으니까 전형적인 꽃놀이패의 모습과 같습니다. 무제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어떻게 외국 기업들은 임대차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는지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전문적인 임대 관리 시스템에 더해져 개개인의 임대 물건도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입니다. 무제한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임차인 면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유지 보수에 비용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설 노후화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맞춰진 세입자는 계속적인 주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의 수익도 땡겨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바로 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추세는 전세제도가 있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느 나라에나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뉴욕으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월세에 대한 부담으로 뉴저지 주변에 많이 몰려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새로운 주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임대 공유형 주거라고 할 수 있는 코리빙하우스, 쉐어하우스의 개념입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따뜻한 이미지로 다뤄지고 있지만 전세가 사라지게 되는 현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집이라면 그대로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방은 3개지만 각각의 임차인이 방 하나만을 임대하며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는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임차인들은 겨우 방 한 칸만을 임대하는 형태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월세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못 견디는 임차인들은 점점 서울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면서 먼 거리를 출퇴근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세제도 분명히 양면성은 존재합니다. 전세제도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시장에서는 이미 조금씩 이 제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월세 폭등으로 이어진다면 준비 없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제도가 사라져 갈수록 내 집 마련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의 다른 영상에서 드린 말씀처럼 집값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게 모은 돈들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 소장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